이번 강의에서는 식물의 호흡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호흡이라 함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이때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본다면 식물의 경우는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호흡이 일어나는 시간을 알아본다면 호흡은 낮과 밤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고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결과 생성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기로 하자. 호흡 반응은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이 호흡 반응이 된다. 그래서 호흡의 반응식은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하여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결과 생성되는 요소에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생성된다. 식물은 호흡결과 생성된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기 틀 때나 꽃이 필 때, 그리고 식물이 생장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이때 식물은 호흡이 왕성하게 된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식물의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고 반응식은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그럼 지금부터는 광합성과 호흡을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되는 반응은 광합성 반응이고 이때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다. 거기에 반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호흡 반응이고 그리고 호흡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때 나온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한다고 했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광합성과 호흡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광합성을 정리해 본다면 광합성은 햇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나게 되고 장소는 엽록체가 있는 잎에서 일어나게 되며 원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했었다. 그리고 생성물이 포도당과 산소였으며 그리고 기체 출입의 경우는 CO2를 흡수하게 되고 O2를 방출하게 된다.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생성하게 되고 그 양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 된다. 거기에 반해 호흡에 대해 정리를 해본다면 호흡은 낮밤 항상 일어나게 되며 식물은 뿌리, 줄기, 잎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호흡은 원료가 포도당과 산소가 되고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그리고 기체 출입의 경우는 산소를 흡수하고 CO2를 방출하게 된다. 앞에 적힌 기체가 흡수되는 기체이고 뒤에 적힌 기체가 방출되는 기체임은 알리라 본다. 그리고 호흡의 경우는 양분을 분해하게 되고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한다고 했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간단한 실험을 한 개 해본다면 양초를 2개 준비하고 식물 화분을 1개 준비한 다음에 가의 유리종에는 촛불만 넣어두고 나의 경우는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어두고 관찰을 해보면 가의 경우는 빨리 촛불이 꺼지는 반면 나의 경우는 좀 더 촛불이 오래 타게 된다. 이유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광합성 결과 O2가 나오게 되면 양초가 연소를 할 때 O2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양초 연소 결과 CO2가 나오면 이 CO2를 식물이 광합성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나의 양초가 더 오래 탈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반해 만약 카와 나를 어두운 곳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빛이 없어서 식물이 호흡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소 소모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경우가 먼저 꺼지게 된다.
빛이 있을 경우에는 나의 양초가 좀 더 오래 타고 빛이 없을 경우에는 가의 양초가 더 오래 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는 중요한 만큼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낮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 둘 다 일어나긴 하나 식물이 햇빛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광합성이 더 우세하게 되고 그래서 기체 출입이 광합성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낮에는 CO2를 흡수하고 O2를 방출하게 된다. 거기에 반해 밤이 되면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고 광합성을 못하고 호흡만 하게 된다. 그래서 기체 출입은 호흡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식물은 밤에 산소를 흡수하고 CO2를 방출하게 된다. 이러하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햇빛의 세기가 약할 때 광합성과 호흡의 세기가 같은 시점이 하루에 2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량이 같을 경우 식물은 외부와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광합성에 의해 생긴 산소를 호흡에 이용하고 호흡에 의해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모두 광합성에 사용함으로써 외부와 기체 교환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문제로 한 번 더 설명해 본다면 가와 나 중에서 가의 경우는 광합성과 호흡이 둘 다 일어나고 있으므로 낮의 모습이고 나의 경우는 호흡만 일어나고 있으므로 밤의 모습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가의 경우는 광합성과 호흡 중에 광합성이 우세하게 되고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 O2를 방출하게 되면 그 산소의 일부를 호흡에 이용하고 호흡에 의해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모두 광합성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낮에는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하게 되고 산소 O2를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 거기에 반해 밤이 되면 식물은 호흡만 하게 되고 그래서 산소 O2를 흡수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CO2를 내놓게 된다. 낮과 밤의 식물의 기체 교환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이어서 식물이 양분을 저장할 때 저장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감자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녹말의 형태로 양분이 저장된 경우이고 양파와 포도당은 식물이 포도당 상태로 양분을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콩은 단백질 상태이며 사탕수수는 설탕이고 땅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지방의 형태로 양분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식물은 다양한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서 식물 호흡을 실험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자. 빈 페트병 2개 중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두 페트병을 밀봉하고 어두운 곳에 놓아두었다가 각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켜 보자. 석회수는 CO2를 검출할 수 있는 용액으로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된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에 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뿌옇게 변하는 것으로 봐서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 속에 CO2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CO2는 시금치의 호흡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게 되고 호흡 결과 CO2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을 통해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앞에서 BTB 지시약에 대해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 BTB는 CO2 농도가 증가해 용액이 산성이 되면 노란색이 되고 중성 용액에서는 초록색이고 CO2 농도가 감소하고 용액이 염기성이 되면 BTB가 파란색을 띠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CO2 농도에 따라 BTB 색 변화를 잘 기억하고 그림을 통해 실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염기성의 청색 BTB 용액에 날숨을 불어넣어
중성의 녹색 BTB를 만든 다음에 A, B, C, D, E 5개의 시험관에 나누어 넣고 그런 다음 A는 그대로 두고 B는 용액을 가열하고 그리고 C와 D에는 물풀을 넣고 C만 은박지로 감싸기로 하자. 그리고 이 시험관에는 작은 물고기를 넣고 5개의 시험관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하자. 그랬을 경우 A의 경우는 그대로 녹색을 유지하게 되고 거기에 반해 B의 경우는 녹색의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 C의 경우는 녹색의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D의 경우는 녹색의 BTB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E의 경우는 녹색 BTB가 노란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걸 관측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A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녹색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A처럼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하는 실험을 대조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B의 경우는 용액을 가열함으로써 CO2 기체가 날아가게 되고 용액 속 CO2 농도가 감소하여 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하여 색깔이 파란색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C의 경우는 물풀을 넣긴 하였으나 은박지로 감싸서 햇빛을 차단하므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는 없고 호흡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CO2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BTB 용액이 산성이 되어 노란색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반해 D 시험관의 물풀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게 된다. 이때 광합성이 더 우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CO2를 사용하게 되고 용액 속의 CO2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어 염기성 용액이 되고 그래서 BTB 색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험관의 경우는 물고기가 들어있으므로 물고기는 호흡을 하게 되고 그래서 CO2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용액이 산성이 되어 노란색으로 색깔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시험관의 색깔 변화와 이유를 잘 기억을 해주고 5개의 시험관 중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을 골라라고 하면 D 시험관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반해 호흡이 일어난 시험관을 골라라고 하면 C와 E뿐만 아니라 D에서도 호흡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호흡이 일어난 시험관은 C와 D와 E 해서 3개의 시험관을 골라야 한다. BTB와 관련된 실험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만큼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여기까지 해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